자, 이제는 희미해졌지만 지난 대선의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였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물론. 이를 새누리당 정강정책으로 포함시키는 당 혁신을 주도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에 산파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대선 후에 당을 또 떠나시고 또 청와대와도 좀 거리가 멀어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으나 언론 노출은 좀 꺼려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어렵게 찾아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위원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예. 대선 후에 첫 방송 출연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예. 대선 바로 전날, 네.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 지원을 했던 윤여준 전 장관하고 제가 진행하던 라디오 방송에서 마지막 토론을 하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선 전 마지막 방송도 저하고 하시고 예. 대선 후 첫 방송도 저랑 같이 하시는 셈이 되네요. 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경제민주화 상당히 그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뭐 2012년 그 대선 기간 동안은 굉장히 참 열심히 얘기를 했고, 예. 당시 후보께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한 발언들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은 옛날 얘기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경제민주화가 꼭 추진될 것이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은 이제는 좀 넓어지셨습니까?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은 예. 후보께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할 적에도 이걸 경제민주화를 제일 앞장서 강조를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명 수락 연설에서도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날 보고 행복추진위원장을 갖다가 해달라고 전반적인 정강정책을 갖다가 이제 선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걸 갖다가 부탁했을 적에는 막 그거를 필히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다 주었기 때문에 난 뭐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거는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틀림없이 이건 실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현실로 놓고 봤을 적에 이거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한국 경제의 장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볼 것 같으면은 과연 지금 이렇게 소위 국민들 간의 불신이 싹 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환경이 개선이 돼서 경제 성장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는 중이에요. 뭐 바로 그러면 최경환 노믹스, 이른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돈을 풀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좀 활성화시키자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경환 저희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지나간 일본의 20년을 갖다가 우리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연 최경환 장관이 일본이 왜 경제 잃어버린 20년을 갖다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인식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7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 소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일본의 소위 대기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위에 빠져가지고서 소위 혁신 시대 변화에 따른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1985년에 프라자 협정을 통해 가지고서 환율이 갑작스럽게 엔화가 평가절하가 되니까 일본 경제의 취약성이 거기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아주 저금리로 끌어가지고서 어떻게 그걸 메꿔보려고 하니까 부동산 투기하고 증권 투기가 일어나가지고 자칫 이제 그거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90년대 들어와가지고서 경기가 주춤하니까 이거는 통상적인 소위 재정 정책을 통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10년 동안 1년에 1,000억 불씩 지워서 1조 달러를 갖다가 경기부양책에 썼어요. 지금 이제 그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이 바로 경기부양책.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조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구조가 일본과 비슷해요. 우리도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로 이제 급속하게 다가가 있고 우리의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점 지금 느슨해지고 가고 있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난 대선 때 말씀하셨던 경제 민주화의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예를 들면 재벌과
또 그 중소기업 간의 어떤 불균형 같은 것도 해소하고 뭐 그런 저희들의 저 철학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경제 환경을 바꾸지 않고서는 예. 새로운 어떠한 무슨 뭐 창의적인 이런 기업도 나올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어떠한 이 재능 있는 사람이 나오기도 힘들고 그런 거죠. 구조적인 변화를 바꾸지 않으면 해내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전부터 하셨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이제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네. 사실 내년 2월이 2년이고 그 이후에도 3년이 남아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초반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니고요. 네.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당시에 주창하셨던 경제 민주화의 방법론이 실천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의 방향 설정을 볼 것 같으면은 예. 뭐 사실 엄격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때서부터 예. 정부의 과제를 선정할 적에 그 당시부터 벌써 경제민주화는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선거에서만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실천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예. 좀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취약해졌지 않았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대선 전만 하더라도 박근혜 그 당시 후보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셨던 걸로 저한테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건 사실 그럴 수밖에 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예.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놓고 봤을 적에 당시에 그 세종시 문제만 하더라도 예. 대선 때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건 뒤집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관철을 하신 분 아니에요. 예. 그런 걸 미루어 봤을 적에 참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한 거면은 예.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그 정직성과 그 신뢰에 대한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자기가 약속한 거니까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 이런 기대를 했던 거죠. 박 대통령으로서도 어떤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되기 전과 실제로 대통령이 돼서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떠한 소위 계기가 돼가지고서 예를 들면 경기 부양이 아니고서 지금 경제를 살릴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든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이양구 원내대표하고도 설전이 뭐 있었죠. 이양구 원내대표뿐이 아니라 기타의 다른 사람들도 뭐 경제 민주화에 대한 참뜻도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외부의 반발이 하도 심하니까 예. 그저 소위 쉬운 대로 적응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나. 결국은 그 경제사령탑이든 누구든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에 이른바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경제 민주화를 실천할 만한 그런 사람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책도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내가 거예요. 보기에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봐요. 예. 물론 과연 김종인 전 위원장님의 방법론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나는 없다고 보는데. 예. 왜냐하면 오늘날 각국의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예. 어떠한 나라가 경제 상황이 가장 안정이 되어 있고 정치 사회가 다 안정이 돼야 되냐 이런 걸 보고 보면은 예. 사회의 신뢰가 단단한 나라 예. 이런 나라가 경제도 잘 되고 정치도 제대로 돌아가고 그렇겠죠. 사회도 안정이 되는데 그걸 하려고 것 같으면은 환경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들을 안 갖지만 예. 우리의 경제 사회가 이제 변천하는 과정이 예. 다음 선거 때쯤 되면 또 다시 한번 나올 이 수밖에 문제가 없다.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표현은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답변이 다 준비되셨을 것 같은데 박근혜 후보 캠프에 들어가셨을 때 한성대 김상조 교수가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은 토사구팽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아니 그 사람들은 뭐 말하기 좋아하니까 뭐 토사구팽이라는 뜻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예.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뭐 박근혜 대통령 본인 보고도 얘기했지만 예.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데 참 조력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정권 밑에서 무슨 어떤 자리를 간다고 하는 것은 예. 내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마 그 얘기는 그 경제 민주화 정책 자체가 폐기될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경제 민주화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핵심을 잘 이해들을 못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그때 강조한 게 뭐냐면은 경제민주화의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경제민주화를 실천을 할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예.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그건 뭐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다 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경제 살리기 혹은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최근에 이제 그 구속 중인 재벌 회장들도 좀 선처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니 나는 뭐 이제 구속돼 있는 재벌 총수들에 대한 뭐 사면을 하든지 가석방하든지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다가 자꾸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사라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하던 투자가 갑자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총수가 갇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유화적인 정책을 쓰면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지금 우리나라에 말이죠.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 투자가 얼마 증가한 줄 아십니까? 1% 증가했습니다. 예. 우리 지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유보 소득이라는 게 얼만큼 돼 있냐면은 우리나라 GDP의 34%가 기업의 유보로 돼 있어요. 예. 그게 한 460조 가까이 됩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걸 그렇게 잠겨놓겠어요? 예. 근데 최경영 부총리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그 뭡니까 세금 문제를 얘기하면서 풀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그 총수들도 좀 풀어줌으로써 좀 분위기 좀 살려보자라는 생각을. 아니 우리 저 앵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예. 소위 기업 프렌들이 뭐 경제 살리기 그랬습니다. 뭐 법인세 인하 모든 거를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도 평균 연 3%대 성장을 못했어요. 예. 그게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구조를 냉철하게 인식을 하고 지금 우리는 경제뿐이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측면을 갖다가 봤을 적에 예. 극단적으로 지금 양극화되어 가지고는 이런 상황에서 예. 이게 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70% 이하의 소득이라는 이제 계층은 소득이 없어서 소비를 할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돈을 푼다고 그래서 예. 금방 뭐 어떻게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 늘 주창해 오신 경제 민주화의 방법론, 다시 말하면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를 바꿈으로써 다시 말해서 큰 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도 좀 바꿔내고 그리고 가능하면 배분을 좀 더 함으로써 일반 서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그런 말씀이시죠? 당연히 그러게 이번에 참 묘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예. 뭐 현대자동차 그룹이 저희 한전 땅을 갖다가 사는데 10조 원 들었습니다. 10조 5천억을 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 10조 5천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전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한전이 총 자산이 23조밖에 안 됩니다. 예. 그 뭐 시중에 도는 우스갯소리로는 그쪽 회장이 한전 산 줄 알았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아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왜 이루어지느냐? 예. 이게 오나 혼자서 모든 거를 독단적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가 생겨날 수 있는 거다 이런 예. 겁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의 모든 지금 이 대기업들에 있어서의 제조업체들에 있어서의 국제 경쟁력이 점점 취약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예. 그거를 어떻게 혁신을 해가지고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거냐는 이런데 돈을 투입을 해야지. 예. 그런 무슨 땅 같은 데다가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서 예.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그런 착각은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요 민감한 문제 하나 있는데요. 뭐야? 당초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계속 논란거리거든요. 돈은 계속 없는데 복지는 해야 되겠고 공약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증세라도 해서라도 복지를 지켜라, 공약을 지켜라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증세 없는 복지가 좀 무리한 공약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복지공약이라는 게 이렇게 크게 무리가 있는 공약들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공약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서 집권을 갖다 한 다음에 예.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작년 전서부터 복지 수요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가지고서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가 시도를 했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금년 정기국회쯤 해가지고서 이 세제를 갖다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예. 그걸 안 한 거예요 지금. 예. 안 하고서 손쉽게 무슨 뭐 주민세다, 담배값 인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말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결국 이 정부 임기 내 증세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무슨 담배값 인상하고 주민세 올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거냐는 것은 이제 정치 담당자들의 책임이고 예, 예. 이 정권 내에서 세제 개혁은 내가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지금 세제 개혁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내년 정기국회나 돼야지 예. 근본적인 세제 개혁을 할 수 있는데 내년 정기국회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해에 총선과 맞물려서 가지고서 예. 총선을 앞두고서 이 정치 정당들이 세제 개편 건드릴 수 없다. 건들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뭐 네. 당연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총선에 새로운 국회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바로 대선이 따라오기 때문에 예, 예. 이번 이 정권 하에서는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예. 같이 비대위에 계셨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닐까요?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요? 예. 내가 보기에는 지금 1년 반 동안에 이 정권이 행한 걸로 봐서는 이런 상태로 임기까지 가지 않겠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상돈 교수와 같은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뭐 성공 실패는 나중에 두고 봐서 하는 얘기고. 예. 하여튼 지금 처음에 시작서부터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경제 측면만 보더라도 창조 경제를 내세웠다가 금년 연초에는 다시 혁신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혁신을 하다가 중간쯤 들어와가지고 지금 경제 활성화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 경제 혁신과 경제 활성화는 정 반대적인 개념이라는 예, 예. 혁신을 하려면 활성화를 가지고는 혁신을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정책이 일관성이 보이질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한 가지만 질문 드릴 텐데요. 그냥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예. 아까 다음 선거 때는 또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어느 후보든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고 하면 또 도와주실 생각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김종인 전 행복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고맙습니다. 네. 예.